네, 안녕하세요. 기업 턴방 중심의 독립 리서치 아리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을 좀 투자하시면서 10분씩이라도 투자하시는 기업들 공부 좀 하고 투자하시라고 간단하게나마 기업 분석 10분 영상 컷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S 퓨얼 셀입니다. S 퓨얼 셀은 한마디로 말해서 국내 최고 기술의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전문 기업이다. 우리가 보통 수소 연료 전지라고 많이 부르는 기업들이 있는데 S 퓨어셀은 그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네, S 퓨어셀 회사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2018년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S 퓨어셀 같은 경우는 GS 칼텍스의 그 연구원들이 분사하면서 그 당시에 연료전지 연구개발 인력들이 회사를 나오게 되면서 설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대표이사는 전익원 씨이고 주요 사업은 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그리고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요 주주 현황을 보시면 S에너지는 상장사입니다. 한 33% 정도 가지고 있고요. 홍성민, 그 다음에 전익원 대표이사까지 해서 특수관계인이 한 46.5%의 보유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영권이 지금 안정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사주는 4.2%, 그리고 현재 외국인 투자자분들이 한 2.69%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S퓨얼셀은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많은 지분이 들어와 있지 않지만 국내에 연료전지 만드는 기업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시장에 조금씩 더 알려지게 된다면 향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충분히 더 동 종목을 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S 퓨어셀을 조금 이해하기 전에 연료전지의 간단한 원리와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보겠습니다. 연료전지의 원리는 우리가 그 학창 시절에 전기분해, 물의 전기분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와 산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역으로 활용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연료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여기 있는 수소와 공기 중에 산소의 화학적 반응을 통해 가지고 전기 에너지 또는 열 에너지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수소 연료와 관련된 부분들을 대부분 청정 에너지라고 많이 부르는 이유가 무언가에 대한 유해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기존의 석탄이나 석유 같은 것은 무언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화학 물질 등등 좋지 않은 유해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데 이 수소 연료 전지 같은 경우는 청정 에너지라고 부를 만큼 상당히 좋은 환경에 좋은 에너지원으로 향후에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S퓨얼셀의 연료전지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는데요. 연료전지의 본체, 보통 이제 스택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이 셀이 적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셀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스택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스택에서 생성된 직류 전원을 인버터를 통해 가지고 교류 전원으로 바꾸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 소비자들이 되겠죠. 최종 소비자인 우리들이 보통 전기나 온수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것들은 응용되는 분야가 보통 건물용이나 발전용, 수송용, 휴대용으로 많이 구분돼서 앞으로 그리고 지금도 널리 쓰이고 있다. 하지만 향후에 더 많이 더 쓰이게 될 것이므로 이 연료전지 시스템에 대한 간단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S퓨얼셀이 실제로 만드는 연료전지에서 알아보겠는데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볼 때는 크게 5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S퓨얼셀이 실제로 영위하는 기술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PMFC,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입니다. 이거는 1955년도 미국에서 처음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게 되고 전해질을 이온 교환마로 사용을 하는데 가장 큰 특징은 바로 25도에서 80도씨,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수소 연료 전지에 비해서 비교적 저온에서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출력 밀도가 매우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큰 장점이 되겠는데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형, 경량화가 가능한 수소연료전지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것을 실제로 가정용이나 상업용, 휴대용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상용화되어 있는 현대차의 넥소라든지 일본 도요타의 미라이라고 하는 수차들은 대부분 다 이 PEMFC 타입의 연료전지를 실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량화, 작게 만들어야만 차에 휴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작게 만든 수소연료전지가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고, SP로셀은 많은 5가지 종류의 연료전지의 어떤 기술 형태 중에서 PMFC 형태의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SP로셀의 매출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잘 보시면 SP로셀 반기 보고서 2020년도 8월 14일자 자료를 가져온 거고요. 2020년도 반기 기준으로 볼 때는 매출액의 대부분은 거의 다 건물용 연료전지, 그러니까 어디에 활용되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매출에 대한 비중을 나눠놨는데, 건물용으로 지금 현재 88% 상당히 많은 매출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매출이 많이 나가고 있고요. 2018년도를 보시게 되면은 당시에는 건물용이 한 55% 정도, 그리고 발전용으로 나가는 게 42% 정도. 그러니까 건물용과 발전용이 상당히 비슷했는데 최근 3년간 건물용 연료전지에 대한 시장이 커지면서 매출이 크게 늘고 있는 과정이고요. 보시게 되면 아파트나 빌딩, 오피스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 건물 등에 이런 10kW급의 연료전지 제품이 지금 공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레퍼런스를 좀 보게 되면은 롯데캐슬 아파트라든지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 을지 트윈타워 같은 아파트, 빌딩, 호텔 등등 많은 곳에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 향후에는 더 많은 곳으로 이러한 것들이 쓰여지게 될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SP로셀의 투자 포인트는 한마디로 전방 수소 시장이 계속 커지면 거기에서 얼마나 내가 수혜를 볼 수 있느냐, 동사가 얼마나 수혜를 볼 수 있느냐, 이것을 체크해 가는 게 우리 투자자, 주주가 꼭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019년도 1월달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 자료가 정부에서 발표가 됩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계속적으로 수소시장은, 우리나라 같은 수소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고, 글로벌 수소시장도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너도나도 지금 발빠르게 수소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시장 상당히 커질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과연 SP로셀이 얼마나 내가 수혜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을 체크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가정이나 건물용으로 쓰여졌던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7메가와트급 정도의 시장 규모였는데 2022년 정도 되면은 약 50메가와트급으로 거의 7배 이상 커지게 되죠. 그리고 2040년까지 가게 되면은 2.1기가와트 이상인데, 이거는 현재 국내 시장 정도로만 지금 아마 계획을 잡았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한국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 수소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거보다는 훨씬 더 시장 규모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만 볼 때는 연료전지 시장이 상당히 고성장할 건데, 결국 정부의 이 보급사업, 이 계획에 맞춘 보급사업이 진행되면은 예산이 단계적으로 확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신축으로 건물을 짓게 되는 큰 건물들 같은 경우는 이 연료전지를 일정 비율 이상 설치를 의무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SP로셀은 자연스럽게 이 연료전지를 공급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현재는 지금 건물이나 발전용으로만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신규 시장으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앞서 경량화가 가능하다, 작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작은 상용화된 제품들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데, 대표적으로 뭐 드론이나 지게차, 선박 이런 것 같은 수송용 시장으로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분자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경량화 가능하다는 장점을 활용해서 다양한 시장으로 진출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를 알아보시게 되면은 해외 시장으로 진출입니다. SP로셀 같은 경우는 2019년도 8월에 중국의 기업과 조인트 벤처의 법인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초죠, 2020년 3월에 최초로 해외 수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형
건물용 수연료전지를 공급을 했고 향후 이 조인트벤처에서 바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품을 개발해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고 중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부분들, 이거는 시장이 상당히 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추적 관찰할 필요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은 유럽 시장 진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유럽 시 인증을 위한 국책 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국책 과제가 완료가 되면 결국 이러한 것들은 상용화 제품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유럽에서 어느 정도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인증을 받게 되면은 유럽으로 충분히 진출을 할 수 있고, 유럽 같은 경우도 6월 정도에 수호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수호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이 열리게 되면 SP어셀이 거기에서 충분히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키워갈 겁니다. 당연히 회사는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실적과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겠는데요. 현재까지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최근 한 3개년 정도 실적을 보셔도 매출액은 200억에서 300억 정도 수준이고, 올해는 매출이 조금 올라오는데 한 562억에 영업이익 50억, 당기순이익은 43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20년도 예상 실적 대비 현재 SP어셀의 시가총액을 대비해 보게 되면은 PER, 주가수익 비율이 한 59.9배, 거의 60배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기업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단순히 저 PER이 높다 낮다로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수소경제가 열리고 있는 이런 고성장하고 있는 산업군 내에서는 이러한 종목들은 올해나 내년 정도 실적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향후 3년, 5년 뒤의 실적까지 땡겨서 기업 가치를 평가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추정해본 실적은 2022년, 앞으로 한 2년만 지나도 SP어셀의 당기순이익은 대략 한 250억 정도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커지면서 그만큼 수혜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발생될 수 있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도 250 정도 나온다면 PER은 10배 수준에 불과하게 됩니다. 상당히 저평가된 기업으로 평가를 받게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으로 볼 때는 대단히 성장 가치주로서 매력이 높은 종목이고, 현재 주가도 그러한 구간에 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는 접근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오늘은 SP어셀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좋은 기업들을 좀 알기 쉽게, 그 다음에 짧은 시간 내에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영상들을 꾸준히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가 나올 수 있으니까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